내신 기출 테스트 3번 문제. 복소수의 계산을 할 때는 루트 속에 음수를 집어넣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i를 밖으로 빼줍니다. i를 밖으로 빼주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18i. 자, 마찬가지로 i를 밖으로 빼주면 루트 4i, 루트 36i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ai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을 했는데 음의 실수가 된다. 자, 제곱을 해서 음의 실수가 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허수라는 뜻이죠.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게 순허수만 남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약분되면 루트 9니까 3이 되고요. 플러스 ai 플러스 a.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기 때문에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부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이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5번.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럼 이 전체의 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와 요거 두 개, 각각을 계산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이제 가운데 거 계산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고요. 처음 것과 맨 끝에 거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죠. 이 부분 치워놔야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은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전체는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다. 그럼 k는 16이 되고요. 맞죠? 그럼 k가 16이 되면 이게 어떤 꼴로 인수분해 되는가? 자, 16이 되면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a-1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a-1의 제곱이 어떻게 생겼냐면 a-1의 fx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이게 지금 f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 요게 인수분해가 이제 fx가 돼요. 그래서 이제 f1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꼴이 다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진다.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m이다. 먼저 대칭축 찾아보면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네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3은 이 정도 있을 거고 1은 이 정도 있겠네요. 자,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최대는 x가 2일 때 최대는 x가 2일 때, 자, 2일 때의 값이 10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2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돼서 k는 22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최소값은 2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최소값은 2일 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최소값이 m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2를 집어넣으면 17은 m이다 되겠죠. 그래서 이 k 값과 m 값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k에서 m을 뺀 값은 1번이 되겠죠. 자,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세제곱도 1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 식에서 나온 식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된다. 이거 이용하겠죠.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2023을 3으로 나눠주면 3, 4, 12 하고 나머지가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으로 674번 하고 오메가가 하나 남죠. 자, 마찬가지겠죠. 오메가 세제곱이 674번 하고 한 번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이것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통분해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식의 결과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해서 뭐 약분을 하면 x제곱에 원래 이제 2x제곱 그냥 써볼게요. 0이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3과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조건에서 양수 xy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양수 xy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이것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y제곱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x에 3을 대입할게요. x에 3을 대입하면 얘는 16이 되죠. 16. 근데 이제 양수 y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x 값과 y 값을 더해 보면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먼저 중근을 갖는다를 먼저 진행을 해야겠죠. b 다시 해적 마이너스 ac 0이라고 되고요. 모든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항등식 개념 마지막에 적용하죠. k제곱 없어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2k로 묶어보면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남은 부분을 써보면 플러스 a제곱도 마이너스 a제곱 없어지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b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번이죠. 자,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은 Z1, Z2를 각각 우리가 다른 복소수로 놔야 되는데 Z1을 a 플러스 bi로 놓고 Z2를 c 플러스 di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기억부터 점검을 해보면 Z1과 Z2 바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Z1과 Z2 바가 똑같다. 그러면 C-di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A는 C와 같고 B는 마이너스 D와 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Z1 마이너스 Z2를 꺼내보면 Z1은 A 플러스 BI죠. 자, 빼기. 자, 뭐라고 했냐면 아까 A와 C가 같고
b는 마이너스 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바꾼 걸로 이제 계산해 보면 z2가 c 원래 이제 c 플러스 di인데 c 마이너스 bi c를 쓸 필요도 없죠 지금. c를 a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c 플러스 di가 a 마이너스 bi가 돼요. 그렇죠? 이 기억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보려면 그러면 얘를 없애봤더니 다 계산하면 2bi가 됩니다. 자, 이제 2bi라고 되어 있는데 2bi가 과연 허수인가? b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b가 0이 되면 이 결과는 허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니은 Z1과 Z2 바가 똑같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하나하나씩이 A 플러스 BI.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Z1이 A 플러스 BI가 되고 Z2가 아까 뭐였죠? A와 C가 같고 D는 마이너스 B가 같기 때문에 얘는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이란 소리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자, 이런 상황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Z1, Z2가 0이면 그럼 Z1, Z2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했을 텐데 이 결과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이면 우리가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A도 B도 모두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Z1의 제곱과 Z2의 제곱을 더해서 0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계산하려고 A 플러스 BI의 제곱과 무슨 C 플러스 DI의 제곱을 더한다. C 플러스 DI의 제곱의 합이 0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죠, 지금. 자, 어렵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복소수를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Z1이 1이고 Z2가 i가 되면 이런 상황에서 0이 성립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Z1도 0이고 Z2도 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적을 만족한 두 실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통분을 해서 A, B를 직접 구해볼게요. 자, 통분을 하면은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자, 분자는 A의 1-i, B의 1 플러스 i. 분모는 2. 그죠? 분자는 A 플러스 B, i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요게 3 플러스 2i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식은 A 플러스 B가 6이 되고요. A 마이너스 B는 2i니까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실수 A, B가 저거의 두 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A, B 값을 구해야겠죠. 2a는 2니까 a는 1이고요. b는 5가 되겠네요. 그럼 1과 5가 요거의 두 실근이기 때문에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써보면은 1과 5의 합은 마이너스 p, 1과 5의 곱은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 그죠? p와 q를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12번. 적어도 하나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적어도 하나는 3이기 때문에 하나가 3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에 어긋나지 않죠.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x, y, z 중 하나를 3으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x를 3이라고 진행을 하면 y 플러스 z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x에 3을 대입하면은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뺐기 때문에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걸 풀어보면은 y 플러스 z가 아니라 분모는 yz죠. yz 분의 y 플러스 z가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답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yz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yz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죠? 이제 전부 다 구했고요.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이걸 답을 찾는 건데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를 x로 묶어보면 이게 z 플러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yz 이렇게 있겠죠. 자, x에 3을 대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z가 마이너스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yz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은 전부 다 지금까지 나왔던 계산을 전부 다 해보면 답은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fx를 저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됐네요. 네. 먼저 잘 읽어볼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식이다. fx는 4차식이다. 자, fx를 적어보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거 나눴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자, 이제 몫의 부분을 2차식이 될 텐데요. 이 2차식 중에서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를 x제곱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qx, 이 부분을 rx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Q0과 R0이 같다. Q0은 N이죠, N. 그 다음에 R0은 B죠. 그러니까 N과 B가 똑같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B를 바로 N으로 고쳐보고요. 미지수를 줄여볼게요. 자, N으로 고쳐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1과 R-1은 둘 다 0이 된다. 자, Q-1이 뭐냐면, 이게 Q-1이네요. R-1이 뭐냐면, 여기 R-1입니다. 이게 전부 다 0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Q-1과 R-1을 0이라는 식을 써보면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문자들의 관계를 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1-m이 마이너스 a랑 같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n은 그죠? n은 뭐 m이라고 해도 상관없네. m은 1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a는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을 가지고 미지수를 줄여볼 거예요. m과 n과 n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fx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쓰고요. mx 플러스 n인데 좀 더 편하게 이 m이 있죠. m을 n으로 고쳐보고요. a도 n으로 고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 x제곱 m이 1 플러스 n이니까 1 플러스 n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a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 대신에 n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n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fx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조건 보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찾고 싶어 하죠.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1로 이 전체를 묶어봐야 됩니다. 묶었을 때 인수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몫이 될 거니까 x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묶기 전에 전부 다 쪼개볼게요. 자, 앞에 두 개 이렇게 되죠. 그다음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끝부분을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아, 우리가 이 전체를 x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나누려면 이 몫이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죠. 자, 몫에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n이 있고요. 맨 뒤에는 플러스 n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다. 요 뒷부분. 그죠? 요 뒷부분이 gx가 되겠죠. 그래서 g1이 마이너스 8이다를 이제 여기 적용을 해보면 바로 써볼게요. g1이 마이너스 8이다. 그럼 g1이 3, 2, 1 플러스 n 플러스 n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6 플러스 7n이 마이너스 8이고 여기서 n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 있는 요 식에 요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F0을 구하는 거죠. 아, F0을 구하니까 이게 현재 fx니까 그죠? 이제 F0을 여기다 넣어보면 이건 1, 이건 2, 그 다음에 0을 넣었으니까 이건 1, 그죠?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그죠? 뭐 4n. 그래서 요 결과값이 3n이 되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2여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죠. 끝까지 잘 하나씩 확인하면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잘 찾아봅니다. 자,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두 번째 식을 잘 봐야겠죠. 4를 넣었을 때보다 크거나 같다. 4를 넣었을 때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4가 대칭축이고요.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4이다. 혹은 대칭축이 4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4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fx를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a x-4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1은 0이라는 식을 적용해보면 9a 플러스 b가 되죠. b는 마이너스 9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플러스 16a에 마이너스 9a가 되니까 이건 7a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식 fx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f0이 k라고 되어 있네요. f0이 k. f0은 7a인데 7a가 k란 말과 똑같겠죠.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x는 k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 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fx는 이게 fx고요. kx는 는 놓고 k가 7a라는 걸 알기 때문에 kx는 7a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두 근을 말하는 거죠. a를 약분하고 그냥 방정식을 풀 거니까 a를 약분하고 왼쪽으로 넘겨보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요 식을 계산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225에서 14를 뺀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 이제 객관식 문제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대칭축을 잘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논하려면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필요하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를 쓰면 2t가 됩니다. 근데 t가 x의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3까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대칭축이 2t고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3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대칭축이 2t입니다. x의 범위를 보고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 어디서 최대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대칭축을 경계로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t부터 t 플러스 3까지다 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잘린 구간이요. 잘린 구간이 왼쪽에서 잘렸다고 해보겠습니다. t에서 t 플러스 3까지 이때는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t 플러스 3이 2t보다 작을 때 이라는 뜻이에요. 같을 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떨 때가 최대고 어떨 때가 최소인가를 하는데 t를 넣었을 때가 최대고 t 플러스 3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여기서 따로따로 ft와 ft 플러스 3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ft는 저기 넣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0t. 그래서 ft 같은 경우는 10t 마이너스 3t제곱이 돼요. 그렇죠? 자, t 플러스 3은 x자리에 t 플러스 3을 집어넣죠. 자, 이렇게 얘를 정리해보면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6t 마이너스 12t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10t 플러스 9가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3t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ft와 ft 플러스 3을 이제 미리 구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같은 경우 어떤 경우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를 g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gt가 뭐가 되냐면 ft에서 최대가 ft죠. 그 다음에 ft 플러스 3을 뺄 때가 g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t에서 ft 플러스 3을 뺐다고 하면 3t제곱 없어지고 6t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대칭축이 2t인데요. t와 t 플러스 3으로 자를 건데 자, t가 이 정도 있고요. t 플러스 3이 이 정도 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간격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자, 일단은 되는 구간들을 좀 그림을 그려보고요. 최소값은 명확하죠. 최소값은 명확한데 최대값이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이걸 판단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t 플러스 3에서 2t까지 간격이 2t에서 t까지 간격보다 더 좁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간격을 우리가 논할 때 t 플러스 3에서 2t를 뺀 게 오른쪽 간격이죠. 왼쪽 간격은 t가 됩니다. t. 그럼 이 그림 자체로 보면 왼쪽 간격이 오른쪽 간격보다 더 넓을 때이기 때문에 부도 방향은 이렇게 될 때예요. 이렇게. 그럼 이 범위는 t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떨 때냐면 t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되면 최대는 ft가 되고 최소는 뭐가 되죠? 최소는 FET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범위부터 계산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내가 미리 FT와 FT 플러스는 미리 써준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FET도 미리 써놓는 게 좋겠네요. 자, FET는
4t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10t. 결론 얘는 마이너스 4t제곱에 플러스 10t가 되겠죠. 그래서 ft 플러스 3, FET까지 다 모조리 다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GT를 찾는 거죠. GT. 여기서의 GT는 뭔가? 여기서 GT는 FT에서 FET를 뺀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FT가 10t-3t 제곱이고 FET가 4t 제곱 플러스 10t이기 때문에 FT에서 빼면 뭐가 남냐면 t제곱, 그죠? t제곱 하나가 남네요. 그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마찬가지 대칭축은 2t고요. 자, 2번하고 살짝 다르게 왼쪽 간격이 좁고 오른쪽 간격이 커지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런 일이 성립했는데 요거보다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지겠죠. 오른쪽 간격이 왼쪽 간격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고요.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역은 t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세 번째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때는 뭐가 최대냐? t 플러스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고요. 2t를 넣었을 때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gt를 구해볼게요. t 플러스 3을 넣었을 때에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9가 되겠죠. 거기서 밑에 있는 걸 빼줍니다. 빼주면 t제곱이 되겠네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맨 마지막의 결론은 GT가 K, 요게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이 제일 마지막의 결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GT라는 함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GT라는 함수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GT라는 함수는 뭔가? 각각 범위에 대해서 GT라는 함수가 다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세 개라고 해서 GT라는 함수를 그려주겠습니다. 한 방에.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6t-9다. 그럼 3,9가 나오네, 9. 그죠? 3,9가 나오는데 선은 어떻게 된다? 직선 6t-9다.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2분의 3일 때는 꼭지점이니까요. 아니 2분의 3일 때는 꼭지점이 아니고 꼭지점 0이죠. 2분의 3일 때는 4분의 9 4분의 9가 대충 이렇게 찍히고 t제곱이라는 함수 원래 이렇게 될 텐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좀 생긴 건 좀 이상하지만 요거 2차 함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0부터 2분의 3까지. 자, 0부터 2분의 3까지는 이 꼭지점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생겼죠, 그림이? 0에서 9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범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부터 2분의 3까지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0부터 2분의 3까지면 여기까지만 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찾는 게 뭐였냐면 GT는 K.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GT는 K. 또 뭐라고 그랬죠? K.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실근을 갖도록 정수 K의 개수.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2분의 3을 넣었을 때 여기가 4분의 9였어요. 자, 그러면 K가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그죠? 요때 K가 9일 때 가능하죠. 그 다음에 8일 때도 가능하죠. 9일 때, 8일 때. 4분의 9가 약 2점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죠? 3부터가 되겠네요. 3부터. 3. 자, 되는 걸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3, 4, 5, 6, 7, 8, 9까지 되죠. 왜?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9까지 되죠. 그럼 개수가 총 7개가 되겠네요. 문제가 되게 복잡한데 객관식이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가지고 해보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꼭. 16번 표시가 다 돼 있죠.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어떠고 다 돼 있고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 이거를 x, 그 다음에 d2를 y, 연립방정식을 세우세요. 자,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니까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그럼 첫 번째는 둘레의 길이 구해볼까요?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총 보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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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3개죠. 3x, x가 3개, 3x 플러스 y 플러스 u는 18 플러스 2 루트 5. 자, 두 번째 넓이. 자, 넓이를 구해보면요.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아, 요게 16 플러스 4 루트 5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연립방 세운 거. 자,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에서는 얘가 12 플러스 2 루트 5가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2x니까 두 번째 식을 그냥 써보면 2x 플러스 y에 x를 곱한 게 32 플러스 8 루트 5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 첫 번째 식에서 x 하나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y는 12 플러스 2 루트 5에서 x를 하나만 넘기면 되겠죠. 자, 요거를 요 안을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바로 식을 써서 이제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12 더하기 2 루트 5 x는 32 플러스 8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뭐 이제 인수분해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2를 밖으로 빼고요. 2 루트 5 12니까 플러스 6 나머지는 32 플러스 8 루트 5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2 루트 5 2 루트 5 플러스 4, 8이니까 4를 빼면 8 이렇게 하고 여기를 4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인수분해 결과는 x가 2 루트 5 플러스 8이 되거나 아니면 x가 4가 되겠죠. 근데 요 x의 길이를 보면 요 x가 2 루트 5 플러스 8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대각선 지금 빗변의 길이 6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황상 얘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x는 4가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x에 4를 집어넣으면 요 식에서 12 플러스 y는 12 플러스 2 루트 5 그죠? 뭐 주어진 식을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2 플러스 2 루트 5 그래서 12가 없어지면 y는 2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연립방정식처럼 식을 다 세워놓고 계산만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x, y 값을 따로따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직각삼각형 CDE의 넓이. 자, 넓이 S는 2분의 1 XY. 그래서 넓이가 4루트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차식에서 과정을 서술하시오.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a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는데요. 보통은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을 1 마이너스 i라고 하고 다른 한 근을 뭐 p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과 계수를 이용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인가? 요 1 플러스 i를 직접 대입해서 풀란 소리예요. 1 플러스 i를 직접 대입해서 풉니다. 그럼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i를 x자리에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소리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계산을 해서 실수부, 허수부가 0이 되게끔 만드는 거. 복소수의 상등을 쓰라는 소리겠죠. 1 플러스 3i 세제곱 바로 들어갈게요. i의 세제곱은 3a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i의 a 플러스 ai 마이너스 8은 0. 실수부, 허수부를 쪼개볼게요. 자, 실수부는 여기 요만큼 들어있네요. 실수부. 나머지 전부 다 허수부입니다. 실수부 여기도 들어있죠. 그럼 실수부는 a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2 실수부가 되고요. 허수부를 계산해 보면 이 허수부도 또한 a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전체가 0이 되는 값은 a가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a에 10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요거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나머지 근을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에 10을 대입해서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조리제법으로 2 조리제법으로 4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4를 넣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4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x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등장하네요. 그럼 실수 a값은 뭔가? 실수 a값은 10이 되고요. 나머지 두 근은 뭔가라고 하면 4와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8의 세근을 2 알파 베타로 되어 있는데 저걸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4라는 답이 나오고요. 그럼 16 P알파 P베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알파 베타가 이 세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의 세제곱은 8, 베타의 세제곱은 8. 이제 이것도 기본 조건을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16분의 1 P알파, 그 다음에 P베타라고 하는데 이제 PX라는 거, P알파 P베타라고 하는데 PX라는 게 원래 있던 식에서 나와야겠죠. 저 식에서 나옵니다. 그럼 PX라는 식이 아까 요 식이었죠, 요 식. 얘가 PX가 됩니다. PX 여기다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P알파가 뭔가? P알파는 여기 P알파입니다. P베타는 뭐죠? 플러스 10베타 마이너스 8이에요.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면 먼저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이 나왔네요. 이건 8이라고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어떻게 했으면 간단히 시킬 건가가 중요한데 알파 베타라는 건 이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라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요 경계식으로 요 전체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알파 세제곱은 8이죠.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0알파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8 이렇게 없어지고요. 12알파니까 22알파 되겠네요. 22알파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오른쪽 부분도 바꿔주면 오른쪽 부분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16분의 1, 22알파 플러스 24고요. 오른쪽도 22베타 플러스 2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를 빼주고 여기서 2를 빼주면 4가 나오니까 4분의 1이 되고 11알파 플러스 12, 11베타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그럼 4분의 1에 11의 제곱 알파 베타 그죠? 플러스 11 곱하기 1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값을 다 집어넣어주면 알파 베타가 4니까 계산해 볼게요. 알파 베타가 4니까 121 곱하기 4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11 곱하기 12가 130인가요? 모르겠는데 계산기 써봐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4분의 1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계산기 찬스를 12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44 나누기 4는 답이 91이 나오네요. 91. 답이 맞네요. 18번 fx와 gx가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거는 이 부분.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두지 말고 이제 인수분해꼴로 바꿔줍니다. 자, 저 식은 fx제곱 gx제곱 곱하기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요거 또 인수분해 하면, 여기가 fx 마이너스 gx,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식을 다 계산했더니 이제 오른쪽 식이 나온대요. 여기서 이제 더 빼낼 수 있는 거 빼내보면 fx 마이너스 gx가, 그죠? fx 마이너스 gx가 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가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fx 플러스 gx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x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을 곱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먼저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시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이제 결과를 찾아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겠네요. 이 주어진 식은 2x의 제곱이니까 5x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인수분해 했죠. 자, 요 인수분해 한 식을 이제 여기다 붙여주면은 이렇게 곱하고 여기 hx가 붙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보이죠? 요게 이제 hx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1번식은 요거가 1번의 답이고요.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hx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hx는 이제 위에서 봤듯이 hx란 놈은 fx의 제곱하고 gx의 제곱을 더해준 놈이 hx랍니다. 그래서 이 hx를 이제 계산한 결과가 뭐였냐면 x2x의 4제곱 10x의 세제곱 플러스 11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h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직접 나눠보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눠줍니다. 얘가 10x가 되겠죠. 20x가 빠지죠. 그러면 15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다가 15를 해주면 그래서 나머지는 16x 플러스 뭐죠? 31이 나머지가 되겠네요. 자, 19번에 1번 이제 요 값을 다 각각 다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다 계산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계산했다고 생각하고 답을 쭉 써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z4제곱이 마이너스 1 루트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 누가 계산이 안 틀리나? 출제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승은 i가 되고요. z7승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z8승이 1이 됩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이렇게 쭉 써서 계산하는 방식밖에 없고요. 19번에 2번. 자, 19번에 2번. 요걸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제 위아래 문제가 화면이 좁기 때문에 여기 있는
z를 밑에 한번 써보고 시작하겠습니다. z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i네요. 그죠? z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루트 2 1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걸 성립하는 자연수 n의 깃을 구해야 되는데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n에 1을 넣어볼게요. n에 1을 넣어보면 z 바, 그죠? 플러스 1 넣어보면 z 마이너스 루트 2 z 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z가 이제 저렇게 생겼으니까 z 바라는 애는 2분의 루트 2 1 플러스 i가 z 바가 되겠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가 되는가? 그럼 요거는 z 플러스 z 바가 두 개네요. 그죠? 두 개고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기서 보면 z 플러스 z 바를 해보면 2분의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얘가 2분의 2 루트 2죠. 그죠? 2분의 2 루트 2입니다. 2분의 2 루트 2인데 2를 곱했으니까 2 루트 2가 되니까 아, 얘는 0을 만족하네요. 0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자, 2번. 자, 2를 넣어보면 z제곱 플러스 z제곱의 바.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z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z 마이너스 루트 2랑 z 바 마이너스 루트 2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써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z 마이너스 루트 2는 뭔가? z 마이너스 루트 2는 z에서 루트 2를 뺐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2에 이걸 간결하게 좀 써주면 z 마이너스 루트 2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z바는 2분의 루트 2 1 마이너스 i가 되는데 거기 루트 1을 뺐으니까 그죠? 루트 1을 뺐으니까 1 마이너스 i가 되니까 루트 1을 빼면 2분의 루트 2 계산 과정을 잘 자기가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i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면 z의 제곱은 2분의 2i 마이너스 2i죠. z바의 제곱은 2분의 2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거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2분의 2i가 되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요 부분의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 더해보면 0이 되네요. 우리가 0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대입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더 해볼게요. z의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의 바.
Z바의 세제곱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또 씁니다. i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세제곱. 자, 이제 요 결과값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세제곱을 한 번씩 다 하는 것보다는 이 앞에 있는 결과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왜냐면 아까 제곱을 했던 게 i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제곱을 했던 게 마이너스 i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제곱을 했다는 것은 요 계산 결과 있죠. 요 안에 있는 거 있죠. 요 안에 있는 거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해줬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마찬가지 이 z의 세제곱도 z의 제곱이 마이너스 i가 나오고 z바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z의 세제곱은 이 z에다가 i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i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iz죠. 마이너스 iz 그 다음에 i z바 맞죠? 그 다음에 요 제곱인데 제곱은 i를 여기 이 부분에 곱하는 거니까 i z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제곱은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i를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i z바 플러스 루트 2i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가능하죠. 그 나머지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i z바도 없어지고 또 이것도 없어지네요. 얘가 0이 되고요. 어렵죠? 자, 네 번째 n이 4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n이 4일 때를 해보면 우리가 z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i였죠? 근데 이걸 지금 또 제곱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만 계속 제곱을 더 해주면 되겠네요. 또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 부분도 i의 제곱을 했을 때 i가 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0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0이 안 되는 경우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n이 5일 때를 진행해보면 뭐가 되냐? 자,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에다가 z를 곱한 게 5일 때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마이너스 1을 첫 번째 경우에 곱해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n이 6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n이 6일 때도 계속 똑같은 것을 이제 곱해주는데 어차피 계산 결과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계산 결과에 마이너스 i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z바에다가도 마이너스 i를 곱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는 4 하나만 되고요. 그리고 4, 5가 아니죠. 5, 6, 7, 8 중에 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4의 배수가 맨 끝에 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0을 4 곱하기 12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걸려 있겠죠. 총 12번이 등장하고 이 플러스 2라는 부분은 1, 2, 요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답이 12개가 됩니다. 쭉 잘 진행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겠죠.